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모델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모양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 차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패턴 그릴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형 타입으로 해서 메쉬 타입으로 블랙 크롬 재질로 되어 있는 그릴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플래티넘 럭셔리 모델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플래티넘 스포츠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델과 럭셔리 모델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패턴이 검정색 타입으로 되어 있고 메쉬의 느낌이 나면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전 모델처럼 가로형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릴을 보신다면 그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5380mm입니다. 상당히 좀 큰 크기인데 여러분이 5380mm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탁구대 2개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아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식 SUV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농구 스타 현지엽 선수하고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엽 선수의 키가 1m 95거든요. 이 차는 1m 94, 1940mm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SUV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람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비 같은 경우에도 2060mm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7인승 모델 중에서는 가장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스페이스적인 공간, 공간 활용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델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후면부가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소소하게 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이드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바뀐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지금 휠이 상당히 좀 큰 크기의 휠을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편평비가 275mm 정도 되는 상당히 널찍한 그런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2인치짜리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22인치짜리 타이어라 그러면은 승차감을 일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 차하고 동일하게 MI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도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승차감을 좀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좌석의 자력을 이용해서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부드럽게 만들거나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옵션 하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 차하고 확연하게 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유압 방식의 그런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신형 5세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쇄 조절은 MRC로 하게 되어 있고, 높낮이 조절을 최장 75mm까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는 밑으로 깔아앉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킹이라던가 이제 정차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5cm 정도로 차고를 낮춰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동 사이드 스텝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옵션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옵션이 많이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스펜션 부분 때문에 승차감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차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르쉐 또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캐딜락의 자랑, 전동 사이드 스텝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은 요 스텝을 밟고 타실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차량에 탑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좀 탑승하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차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유명한 셀럽분들, 특히 여성 액트렉스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에스컬레이더라는 거는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스투게이트 방식으로 도어 해치를 당겨야지만 문이 열리게 돼 있었는데, 링컨처럼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열게 돼 있는 이 렌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투게이트는 그냥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도어가 열리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차가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 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진짜 고급차가 갖춰야 될 부분 중에서 약간 뭐 한 1% 2%씩 모자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세대를 거쳐가면서 채워가고 있는 게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 빼고는 사이드 부분에서 가장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후면부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진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조금 이전 4세대 모델, 3세대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뒤에서 보게 되면은 뒤에 머플러가 없고 하단 부분이 다 육안으로 그냥 뭐 사륜고동 그런 기계장치가 다 눈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참 미국차 허술하구나 하는 거를 육안에서 그냥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5세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분에 머플러 TV 사각형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투톤 바디로 해서 블랙 크롬 스타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좀 해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에스컬레이터 이전 모델 아마 길에서 보시면 미국 차 이거 진짜 허술하구나, 크기만 크지 깡통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차를 모르시는 분들, 차 모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마감으로 이렇게 좀 유광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마감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후면부 뭐 어떤 걸 바꿨다, 램프 모양을 바꿨다 뭐 이런 거 보다는 훨씬 차의 디테일을 올려줄 수 있는 디자인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제 도어 부분에 유리 부분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리가 열리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쇼커브를 장착을 해놔가지고 뭐 간단하게 짐 봤던 거를, 트렁크를 열기에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도어 부분, 유리 부분만 열어서 짐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를 열어볼 건데, 저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트렁크 버튼을 열심히 찾는데 트렁크 버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는 이 하단 쪽을 눌러가지고 트렁크를 열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빠르게 캐치를 해갖고 로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고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동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아마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도 요거 아마 헷갈려갖고 못 찾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용량은 지금 3열까지 오픈했을 때 722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722리터면요, BMW 5 시리즈보다 대략 한 150리터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 뭐 웬만한 SUV, 조그만 소형 SUV, 중형 SUV보다는 3열까지 오픈했을 때도 상당히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양산차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왼쪽에 저 스피커 같이 생긴 건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오디오가 예전 모델은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36개의 스피커를 지금 이 차 안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퍼가 말도 안 되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인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인치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피커 개수도 그렇고 AKG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사운드 브랜드의 음색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다른 음색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국적인, 전형적인 미국차, 미국 스웨그를 보여주는 그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음향 부분만 따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 AKG 한번 여러분들과 음향을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왼쪽에는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동 스위치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3열을 전동식으로
네, 이제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열은 전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바닥 시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BMW X7이나 벤츠의 GLS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금액대도 비슷할 것 같고요. 아마 크기 차이가 약간 나긴 하지만 독일 차냐 아니면 미국 차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열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에서 구현하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를 장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그러니까 3열까지만 이렇게 폴딩을 해도 요즘에 차 안에서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시잖아요. 웬만한 SUV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접어도 차박이라던가 또는 이런 거 텐트 같은 거 연결하셔가지고 액티비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3열을 폴딩하게 되면 2065리터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2열 3열을 폴딩하게 되면 3427리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SUV하고 비교하셔도 넓은 공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보게 되면 모니터가 양쪽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마치 벤츠 S클래스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2열 디스플레이하고 비슷합니다. 인치가 12.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좀 독특한 거는 지금 HMI 단자가 두 개가 제공하고 있고 미러캐스트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이거 12.6인치짜리 액정에다가 투영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뒤에 타신 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뭐 액정을 이렇게 미러캐스트를 해서 뭐 유튜브라던가 뭐 또 영화라던가 또는 이런 액티비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시트는 이전 3세대, 4세대보다는 안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는 시트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3세대, 4세대 모델을 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들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세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4세대 모델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컵홀더 부분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서랍 방식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음료 같은 거 수납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모터가 따로 장착되어 있는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이 공조장치가 콘솔 박스에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라던가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크니까 아마 공간적인 부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고요. 슬라이딩을 해서 시트를 2열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밀게 되면은 제가 주먹이 2개 또는 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3열까지 탑승을 안 하신다 그러면 2열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밀어서 이용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 뒤에 3열까지도 성인분들이 만약 탑승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2열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뭐 공간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열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아있는 데는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좀 밀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공간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앉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시트는 제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게 되면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로 주먹 반 개가 좀 들어갈동 말동 하는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링컨 에비에이터나 이런 차보다 5m 초반대 되는 차보다는 상당히 좀 넓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부분이 예전에 판스프링하고는 또 이제 독립형으로 이 서스펜션 변경이 돼갖고 너비가 상당히 좀 확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 부분만 적절하게 잘 이동한다 그러면 뭐 성인분 7분도 충분히 타고 장거리 운전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BMW나 벤츠 GLS
뭐 BMW X7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고 큰 그런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마 에스컬레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장 초점을 맞춰서 아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마 이런 스페이스적인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단점 하나 찾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 1억 5,300만 원에 넘어가는 차량이라 그러면 2열에 전동식 블라인드가 장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수동식 블라인드는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에 블라인드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썬팅을 하긴 하겠지만 이 전동 블라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게 좀 아쉽긴 하고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유리인데 2열은 또 이중 접합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가 차음 유리가 장착이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열고 닫았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딜레이 타임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요트는 제가 거의 타보지 못했지만 영화에서 본 요트에서나 볼 수 있는 유광 처리되어 있는 우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레이 부분에 우드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스티칭 되어 있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개 AKG 알루미늄으로 세공되어 있는 스피커가 중간 정도의 하나 우퍼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패널 상단이나 위쪽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위에 천장 같은 경우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판도 지금 미국차 링컨 에비에이터나 내비게이터하고 틀리게 이 뒷판도 가죽으로 색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해놨죠. 뭐 퍼펙트 시트 링컨에 들어가 있는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럽긴 한데 뒤에 판이 검정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요 가죽에 비해서는 조금 뭐 고급스러움을 잡아먹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좀 없다는 거 이런 거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하단 쪽에 이렇게 패널 부분에 천으로 되어 있어요. 패브릭 재질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인스트럭터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흰색 차량만 이렇게 패브릭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다른 색상으로 하게 되면 저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죽으로 다시 바뀐다고 하니까요. 아마 천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패브릭 재질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 쪽에 AKG 스피커가 상당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패널하고 색감을 맞춰놔서 유심히 안 보시면 저게 스피커인지 아닌지 잘 구별 못하실 수 있어요. 36개의 스피커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식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스피커를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러 부분, B필러 부분에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되어 있죠. 보통은 상단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역시 미국차 전형적인 이제 에스컬레이드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부분에 보게 되면 1열과 2열에 머리 부분에 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피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주 스피커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36개 정말 36개인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재미감이 될 것 같습니다. 1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압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LG전자에서 납품하고 있는 OLED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인치가 엄청나게 커요. 38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알루미늄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고 요 유광으로 되어 있는 우드로 이렇게 마감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트라던가 이런 차 아주 호사스러운 이제 물품 몇십억씩 하는 그런 거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이 차량에 쏙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아 자동차 K8에서 일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두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아마 기아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커브들은 좀 저렴한 커브들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38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는 LG에서 가장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특이하게 나이트 비전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국내는 캥거루가 없죠. 야행성 동물인 캥거루라던가 또는 뭐 멧돼지, 야행성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호랑이, 뭐 이런 동물이 길가, 도로변, 고속도로에 튀어나오게 되면
그 동물을 인지하거나 사람 같은 이제 열이 좀 발생하는 거를 인지를 해서 요거를 딱 인식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2012년도에 캐딜락 GM에서 만든 기술인데 요 차에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열, 2열, 3열 제가 이 무거운 몸뚱이 돌려가면서 여러분에게 360 카메라인 것처럼, 마치 제가 360 카메라죠. 제 자신이 360 카메라인데 그거인 것처럼 제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장면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예뻐졌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게 또 조수석에서 타게 되면 좀 얄미운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수석에 타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으로 옮겨왔습니다. 조수석에서 타보면 상당히 좀 얄밉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쁜 그런 느낌인데 전체 다 액정이 운전석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서는 정말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100% 오너 드라이브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컵홀더마저도 원래 제 차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가 요렇게 안 열리고요. 반대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마저도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컵홀더 하나만 봐도 이 차는 완전히 오너용이구나, 이거 조수석에 배려라고는 1도 없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정말 오너용 차량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조수석에 주로 타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더를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지 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KG 36개 스피커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헤드레스트 부분에, 1열 헤드레스트 부분에 스피커가 양쪽에 2개가 트위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요게 그냥 이게 처음 AKG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예전에 인피니티에서도 일부 오픈카 모델, 하드탑 오픈카에도 요렇게 스피커를 장착했던 모델이 있긴 해요. 물론 위치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스피커를 장착했던 모델이 일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천장 부분에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세공되어 있는 스피커가 1열, 2열에 2개씩 총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미국 차니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 차도 한 30개 정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 천장 부분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차는 좀 특이하게 여기 지금 그 썬바이저 부분에도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음향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진짜 저기까지 스피커가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거든요. 다음에 시승을 하게 되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바이저, 네, 유리가 윗부분에서 켜지지 않고요. 썬바이저, 뭐 대형 썬바이저에서 유리에서 이제 조명이 켜지니까 상당히 좀 편하고요. 원래 저쪽 끝까지 젖히면 이렇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 차는 센서가 지금 커버 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 커버를 연 상태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 차는 요게 조금 민감해서 조금만 하게 되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분이 요거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갖고요, 제가 차 탈 때마다 지금 노이로제가 좀 걸려가지고 요거 썬바이저 이거 되는지 불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제가 맨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바이저 크기가 상당히 커갖고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상당히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A필러 부분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대시보드 부분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스피커가 많이 장착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스피커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오디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더를 뭐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36개, 30 뭐 이런 스피커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수석까지 배려하시는 분들 에스컬레이더 보실 필요 없습니다. 38인치 커브드 OLED 정말 운전자만 위한 거고요. 저기 스피커 부분에도 송풍구가, 대형 송풍구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잘 캐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풍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조수석에만 주로 타겠다, 에스컬레이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운전석에만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에스컬레이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에스컬레이더 조수석에 탄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나머지 모습을 보고 이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큰 액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벤츠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12.3인치 해서 25인치 정도 되나요? 요 정도의 액정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38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정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마 어떤 차하고 비교하셔도 아마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액정은 요런 차입니다. 바로 그 폭스바겐의 투아렉 신형에 들어가 있는 대형 24인치 정말 모양이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투리 공간도 지금 주행 트립 HUD라던가 이런 거 기능을 볼 수 있는 걸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조잡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A필러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앞쪽 부분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구멍 뚫려 있는 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원조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BMW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캐딜락이 제일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업체입니다. 캐딜락 예전에 드빌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DTS라던가 이런 차에 가장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자동차에 장착한 브랜드가 캐딜락이고요. 그 다음에 캐딜락이 제일 먼저 한 거 나이트 비전, 이것도 BMW가 제일 먼저 장착한 게 아니고요. 캐딜락이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장착한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BMW가 바로바로 그 다음에 장착을 해서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하고 있지요. 네, 일단 캐딜락이 원조인 부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희석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희석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SUV 하면 이렇게 광활한 미국을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미국의 농지와 같은 넓은 실내 공간, 그 다음에 호사스러움, 이런 우드 패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조금 들어가 있죠. 독일차하고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데 찾아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요 컵홀더 부분의 우드, 와 이거 진짜 크게 느껴지고요. 유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요트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30억짜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보진 못했지만 제가 007이라던가 이런 영화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요트의 형상을 좀 형상화해서 만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긴 하겠지만 아마 제 이야기가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벤츠 S클래스도 요트를 모티브로 해서 인스파이어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차 렉서스라던가 이런 브랜드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은 전부 다 요트를 형상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 부분에도 지금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요 냉방이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메탈 재질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가장 에러입니다. 요게 지금 GM 저가차 마티즈에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자식은 아닙니다. 마티즈가 전자식은 아닌데 형상이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옆에는 정말 고급스러운데 요 기어 노브만 만지면 정말 한 1,500만원짜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1,500원 좀 아니고요, 한 3,000만원짜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 버튼도 물리적인 버튼이 몇 개가 나와 있고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거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픽이 설정이 좋아요. 누르면 뒤에 백그라운드로 해서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게 있으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마 좀 세월이 지나서 요 부분은 가장 지금 스탠다드하고 고급스러운 게 볼보의 SC90에 들어가 있는 스왈로브스키로 캐스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장착을 하면 가장 고급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BMW가 빨리 캐치해서 X7에다가 카피 떠서 벗겨놨죠. BMW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빨리빨리 적용하는 업체입니다. 이 차는 큰데 스티어링 휠이 예전 모델부터 상당히 좀 작아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상당히 좀 작은 느낌이 나고요. 이 부분도 유광으로 스위스버크 방식의 알루미늄하고 우드로 세공되어 있고요. 홈 부분은 가죽으로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전방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느낌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느낌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장에 가셔서 이렇게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칭을 제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조금 도드라지게 하고 싶으면 색감을 다른 색으로 바느질을 했을 텐데 지금 요 대시보드 색깔하고 바느질 색깔하고 조금 맞춰놨어요. 그래서 많이 도드라지지 않지만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이너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디자인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 디자인 조금 보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2,800만원 이 정도에 판매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프로모션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억 2천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전시되어 있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360만원 럭셔리 모델하고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아마 럭셔리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가격이 약 2천만원 정도 상승분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 2천만원과 1억 5천만원대는 어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에스컬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통성 5세대까지 나오면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좀 많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8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가장 고가인 38인치 자동차에서 아마 가장 큰 인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 36개 스피커, 그 다음에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전동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나이트 비전 ACC라던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이 있죠. 22인치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 그러면 2천만원 정도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링컨 내비게이터나 또는 벤츠 GLS 또는 X7하고 비교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차가 가장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차라는 핸디캡 일부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SUV는 전통적으로 미국 차가 가장 잘 만들어내는 차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스컬레이더 5세대 모델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너스 영상이 있어요. 2열이 왜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열심히 더빙을 해갖고 왔는데 요 캐딜락 하우스에 노래를 너무 틀어놔갖고요.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더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식으로 3열을 접게 되면요 2열 부분만 남잖아요. 2열도 지금 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동식으로 접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BMW나 벤츠라던가 이런 차들은 전동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왜 2열에 전동을 장착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차 알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시트가 이렇게 바닥 부분이 들려지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거 왜 바닥을 들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짐이라는 거는 유형이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스를 더 위로 쌓아야 될 경우도 있고요. 옆으로 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3열 시트를 오픈했고요. 2열은 완전히 접어놨습니다. 아마 매트 같은 거를 좀 깔아두시면 지금 레일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해서 2열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좀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지금 독일차 가셔서 벤츠 GLS 또는 BMW X7을 바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MW를 노드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너스 영상 계속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박스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하부 쪽에 보시게 되면 고무로 러버가 되어 있고 LED로 해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C타입 단자하고서 USB 포트, 그 다음에 뭐 220V라던가 이런 걸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미국 차 정말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선입견을 빨리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미국 차가 아닙니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차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가격적인 부분만 조금 협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차가 가장 좋은 SUV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 암레스트 부분도 가죽으로 테어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더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MSRP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보다는 상당히 이 공급되는 게 적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미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격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너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